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준 칼 막스. 그가 자본주의 붕괴론 대신 사상근무제를 택했더라면 20세기 세계는 전화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회사, 노동자의 유토피아를 이루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 팩트TV와 함께하는 더 IMPT의 힘은 여러분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그 IMPT 임명루입니다. 2017년 촛불 대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선 아바타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 작가 하신아 씨와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시민 중에 한 사람 작가 하신아입니다. 네. 자, 대선 와, 잘 예. 지내셨어요? 우리 이제 벌써 9회차예요. 9회차예요. 9회차. 이제 아. 앞으로 대선이 18일 남았습니다. 18일. 예, 욕 아닙니다. 18일. 18일 남았어요. 매일 대선 이슈가 터지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대선 이슈 중에서 좀 재미있는 것들, 재밌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것들을 이제 1부에서는 좀 모아서 네. 보고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대선 후보들이 그 TV 광고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TV 광고, 네. 그 다음에 역대 또 대선 TV 광고랑 재밌는 거 많죠. 모아서 한번 이제 비교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금요일에는 좀 모아서 이렇게 예, 그렇죠. 몽타주 형식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아, 원래 이제 콘텐츠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재밌는 대선 이슈 첫 번째 뭐예요? 일단 요새 그 더민주 의원들 미쳤어요. 미쳤다는 미쳤어요. 표현밖에 할 수 없는데 미쳤다고밖에 약간. 자, 일단은 영상을 좀 보시면서 네.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예. 그 팩트 TV에서 어떤 미친 영상 보여주실지. 한번 미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영상을 어떻게. 보시면은 쟤네들 뭔 소리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아니 아실 거예요. 문재인 1호원가에 네. 그 포스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어떤 네. 시민분이 그 포스터를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의원들 댄스 전면 금지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 이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댄스가 한번 금지하면 안 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영상 한번 볼까요? 오, 재밌겠다. 김남훈 씨, 그냥 이정미 의원님. 와우. 들어가시. 돌리고. 여긴 아니다. 이것도 있어. 정천 의원이요. 아 죽여요 진짜. 프로듀서 101에 내보내야 돼. 자, 조홍철 의원이 안 나와. 조홍철 의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린 것 같은데. 지금 그림자 꼬매기님께서 이재정 나오겠구만. 그치요. 나가셨는데 나오셨네. 알아보셨네요. 조홍천 의원님이 아까 죽이는데. 전에 댄스 금지법 얘기하니까는 어쩔님이 댄스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네. 귀여운 꽃사님이 너무 무리하게 흔들어.
자, 네. 이거 때문에 이재정 의원이 그 실검까지 올라왔어요. 맞아요. 이재정 댄스에서. 그래서 트위터에 올렸는데 트위터에 본인이 이제 코멘트를 네, 하셨어요. 코멘트 저도 이거 보고 엄청 웃었어요. 예, 많은 분들께서 유세를 빙자해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시고 심지어는 소시적에 하라는 사시 공부는 안 하고 클럽 다닌 거 아니냐며 음모론을 펴시는데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팬클럽 아니었음. 자, 그러면 뭐야 그러면 그- 나이트 다녔다는 나이트 거잖아요. 다녔다는 얘기지. 어? 아니,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말도 귀엽고 춤추는 모습도 귀엽고 좀 의원님들 이렇게 댄스 많이 하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딴 동네는 또 이렇게 댄스 안 하나? 뭐, 국민의당 바람개비 돌리는 것도 전 나름 재밌던데 바람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 이재정 의원이 네. 그 2003년에 이제 사실을 패스했는데 네. 이분이 이게 그 2010, 그 민변 사무처장 했던 분이에요. 네. 진선미 의원도 이제 사실 그 아니 민변 사무처장 클럽 안 다니나? 다니면 안 되나? 클럽 아니었음 나이트 다녔다는 거죠. 아니 그때도 사실 클럽 있었습니다. 97년도 8년도쯤에 이제 홍대에 클럽 생기고 근데 좀 약간 마니아 문화였죠 그때는. 우리 최사님하고 인연이 깊죠? 클럽이요? 예. 아니 저는 뭐 얼굴이 그냥 얼굴 저는 입장료 안 냈어요 클럽에. 그러니까 얼굴 자체로 이제 클럽을 2005년 다니셨다는데 6년에 한참 다녔는데 네. 아. 그땐 그냥 뭐 패스. 그림자 꼬맹이님 그땐 락카페 저는 락카페는 가봤습니다. 락카페 가보셨어요? 락카페, 네. 락카페. 그때 저 때는 락카페였어요. 그렇구나. 락카페. 저희 10대 때인데 락카페는 아, 그래요? 노는 애들이 언니들이 좀 다니셨는데. 노는 언니들이. 네, 활발하신 분들 절대 있잖아요. 본인 아니고. 저는 못 가서 안 껴주니까 전 족밥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 그 뭐 이 춤을 재밌게 치고 뭐 추고 그 다음에 흥겨운 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단지 그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저분들 저렇게 춤추다가 나중에 대선 끝나면은 어디 가서 좀 춤을 좀 또 추고 싶어 아니 할까? 나는 이거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요? 사실은 권이라고 부르는 운동권, 이 선거도 그렇고 되게 정치 덕질에 율동이 빠질 수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대학 때 대모좀 율동패, 하신 분들은 율동패. 율동패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 바위처럼 다 기억하시잖아요. 아시죠?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다 아시잖아요. 저는 그 밤과 음악 사이 그 클럽처럼 밤사에 가면 옛날 노래 틀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운동권 노래만 계속 틀어주는 거야. 율동패지. 네, 그리고 뭐 피해 불벼락을 내리자 이런 노래 계속 나오고 짝춤 이런 거 나오고 청춘을 빛나게 살짝 막 이런 거 나오고 계속 처음처럼 바위처럼 계속 아니 나오고. 진짜 그러다면 국회에 목욕탕 없애고 클럽을 만들지도 어쩌자님 네. 진짜 이 감각 좋아. 목욕탕 없애고 클럽 목욕탕 옆에 좀 아니 사실 국회의원들이 그 네. 국회의원 회관에 목욕탕 뭐하러 있어? 여기 저희 팩트TV가 국회랑 되게 가까운데 네. 여기 사우나 많아요. 거기다 클럽 만들면서 여의도는 밤을 새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춤 얘기에 너무 빠지면은 네. 축바람 나니까는 다음은 어떤 이슈입니까? 자, 재밌는 것만 골라오신다 예, 했죠? 오늘 이제 그 온라인에서 가장 핫했던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선 음료 선택 관련된 맞습니다. 대선 음료. 음료 선택. 나오죠. 이제 뭐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해서 나 일단은 되게 그 재밌었어요. 뭐랄까 선택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을 이제 좀 색깔을 이제 포스터 그렇죠. 형태로 해갖고 이제 음료랑 이제 비교하는데 저 중에서 제가 2번을 제일 좋아해요. 닥터페퍼. 난 닥터페퍼는 별로 안 좋아해. 되게 맛이 하는데 이분이 네. 글 쓰신 분이 네. 한 말이 있어요. 이제 기후 1번 펩시콜라 펩시콜라. 못하는 게 없다. 근데 못하는 게 그게 없다. 문제라니 이게 뭐냐면은 단점이 없다. 그래서 문제다. 그러니까 장점은 단점이 없는 거고 단점은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문지지자신가 보네. 단점이 없진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닥터페퍼. 닥터페퍼는 뭐냐면은 이제 그 소수의 열성층을 제외하면 닥터페퍼가 극악의 콜라라고 불린다. 극악의 네, 맞습니다. 콜라.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닥터페터 좋아하는데 이게 호불호가 엄청 갈려요. 엄청 강해요. 그래갖고 저는 되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네. 좀 싫어해요. 보통 맛 없다고 하죠. 대자와와 이제 쌍벽을 이루는 대자와. 자, 호불호가 갈리는 음료입니다. 3번 초록 매실. 초록 매실. 아니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 이게 뭐냐면은 내가 왜 여기에? 이게 뭐냐면 장점이 뭐냐면은 젊은이들의 지지로 대한민국의 초록 매실 열풍을 일으켰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지금은 젊은이들이 외면하고
어르신들만 찾는다. 와, 절묘하네요, 네, 이분. 이분 되게 잘 썼어요. 센스. 야, 자, 4번이 내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뿅가리. 이혼의 희망, 포카리. 이런 거 되게 잘한 거야. 뿅가리 나 제일 좋아해. 4번 해갖고 포카리. 포카리.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아름다운 모델이 주목받는다. 단점은 아름다운 모델만 주목받는다. 모델만 주목받는다. 이거 이제 저희가 좀 아니, 이따가 그렇죠. 네, 좀 맞습니다. 이따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절묘하다. 이제 막 나올 거예요. 달려가서 바다 빠지잖아. 자, 레모네이드. 5번 레모네이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장점으로는 상콤달콤 더운 날 갈증 해소엔 최고다. 단점 사람들이 몰라서 안 마시. 몰라서 안 마시.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이분이 마지막 말이 너무 잘 썼어. 문제는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몰라서 안 마신다는 거다. 최근에 나온 음료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1995년에 출시됐다. 95년.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오래됐다. 절묘하네요, 그러니까는 진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저게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정의당이 네. 예전부터 있었고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랐다는 거를 좀 얘기한 거죠. 네. 자, 그림자 꼬맹이님, 술 끊고 싶으면 숙취에 닥터페퍼 마시고, 하면은 며칠 술 못 마시. 네. 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 유튜브에 센스 있어요. SJ킴님 이재정 의원은 경북대 퀸카라는 통신이 좋은 정보 알려주셨습니다. 네, 경북대 퀸카 그 출신. 이재명 의원이 아니, 이제 솔직히 국회의원 좀 되신 분들은 다 킹카죠, 사실. 그죠? 예. 대부분 인기 많았고, 뭐,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분들이 있어 보이지만. 있어 보이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약간 연예인 기질이 있고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끼가 있고, 뭔가 잘 놀기도 하고, 친화력도 있고, 이런 그렇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또 이제 전체적으로 좀 뭔가를 보고 생각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 끌어들이는 매력 없으면 정치 못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킹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으실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저희 그 지난주에 방송 보신 분 중에 아시겠지만 이창민 한양대 교수가 네. 박주민 교수랑 동기예요. 그 같이 박주민 의원이랑. 박주민 네. 의원이랑 그래서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나중에 한번 물어보려고. 저는 이제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네. 방송에서 박주민 의원 학교 때 킹카였냐, 이런 거? 뭐 킹카는 아니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 이후로 얘기 못 하겠고 나중에 네. 바리바리 박주바리 의원님. 뭐 무한도전에서 배웠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배웠어. 지금 예, 또. 예. 자, 그다음은 이상민 사진 씨 한번 보죠. 볼까요? 자, 다음 이슈는 다음은 뭐냐면 이제 유세 현장이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제 유세 현장의 이 우리 사진인데 문 후보 아이돌을 방불케 하는 정말 아니 무슨 그 공방 끝나고 집에 간 아이돌인 줄? 뭐 차에서 거의 썬루프로 이렇게 몸 세워가지고 사람들 막 다 그쵸. 이러고 있는데 거기 뭐 다 난리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우빈이구나. 이제 이 왼쪽과 오른쪽인데 비교하는 왼쪽은 거예요? 이제 문재인 후보의 유세 현장 사진이고 네. 오른쪽은 안철수 후보의 사진인데 네. 이걸 왜 준비했냐면 뭐 일부에서는 그러게. 뭐 안철수 후보의 유세 현장에 사람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확실히 문 후보에 비하면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 후보 주변에는 당직자가 없어갖고 그 시민들이 바로 직접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막 그런데 달려들고 만지고 막. 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안철수 후보 근처에는 항상 녹색 조끼를 입은 당직자들이 있어서 접근을 막 못하게 해요. 그래갖고 유세 차량에서 그 문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그 악수를 하는데 네. 그래서 한번 사진이 나왔을 거예요. 그 표창원 의원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팔을 잡는 모습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 유세 차량에 접근을 못하도록 이렇게 그 운동원들이 앞을 막고 있다가 한 20일 이후인가 제가 알기로는 한번 확인하면은 그 20일부터는 이례적으로 이제 그 악수하게 이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한데 경호가 참 걱정돼요. 네. 경호팀은 뭐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게 제왕적 그 권위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부터 그거를 많이 줄였어요. 네. 줄였다가 이제 다시 이명박 박근혜 때 이제 권위적인 대통령으로 변했죠. 그렇다면은 지금은 다시 권위를 떨어뜨린 정말 공위를 내려놓은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 이 말씀 하고 싶은 거죠? 네, 버벅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짧게 끝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향후에 대통령이 됐을 때에 네. 이 경호와 일반
경호원들이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딱 맨 처음 당선됐을 때 경호원들이 시범 보이잖아요. 그 시범 보일 때 맨 처음 모습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장애인이 피켓팅 하는 모습을 그거를 제압하는 모습을 맨 처음 보였어요. 어머, 그랬어요? 진짜?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네. 첫 번째 행사가 경호원들이 경호를 하는 걸 보여줬는데 피켓팅하고 접근하는 장애인을 어떻게 제압하는가를 장애인이 보여줬다고? 접근하는 거. 하필이면 그걸 장애인으로 상정해서. 아유, 그때 좀 그렇다, 그거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때. 아우 화나. 근데 경호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접근을 허용하면은 본인들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예전에 박근혜 후보였을 때 커터칼 사례 있었던 것처럼. 그것도 뭐 그것도 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있지요. 있습니다. 있지요. 그렇게 위해를 가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네. 충분히 이제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이상한 아줌마가 막 뒤통수 치고 막 그렇지, 그런 경우가 몇 번 네, 있었거든요. 많이 근데 있었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위험 요소를 막아야 되고 방어하는 건 맞지만은 예. 그것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을 막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좋은 예가 교황님 방문하셨을 때 네. 교황이 굉장히 경호팀이 수준급 경호팀이잖아요. 그렇죠. 아 죽으려 그런데요. 갈 때마다 서민들하고 악수하고 막 세계적인 경우. 암살을 너무나 많이 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사실은 교황이라 그렇죠. 맨날 버스 타고 그 조그만한 차 타고 그러니까 돌아버릴 것 같대요 거기 경호팀이. 근데 유능하게 이렇게 커버하면서 이 교황의 의사 시민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것과 경호의 그런 일을 조화를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대통령이 나옴으로써 또 우리나라의 그런 쪽에 그런 업종에 퀄리티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네. 친구 같은 대통령 후보 문재인밖에 더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철수 지지자들 안철수 자기 친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인정합니다. 자기가 네. 지지하는 후보가 네. 더 친근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저희가 해볼게요. 다음 소식 다음 소식은 뭡니까? 좀 기분 나쁘거나 이제 기분 나빠. 그 돼지 뭐 발정제, 돼지 형짤이네, 형짤. 흥분제 막 이런 건데 점짜리네요. 이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이 사진은 어디서 난 건가요? 이거는 저희 그 패친이신 분이 올려놓은 거니까 원래 이제 댓글 작가로 이제 활동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비꼬는 거죠. 그 여성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말 홍준표가 나오는 게 너무 가짜는 거지. 그래서 이 얘기는 어디서 났냐면은 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이제 자전적 에세이, 뭐 이게 에세이야 대필 소설이지 뭐. 나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소설의 그 책에 돼지 흥분제, 그러니까 소주 제목이 뭐냐면 돼지 흥분제 이야기예요. 네. 제목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돼지 흥분제. 그건 이제 홍준표 후보가 썼다라는 거지 예전에. 네, 그쵸. 그거를 돼지 이제 문제 이야기라고. 후에 와서 뭐 여성에게 투여하겠다는 얘기를 막 친구들하고 했었던 과거의 추억을 이제 나름 뭐 재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재밌는 영웅담 이런 재밌는 남자들끼리 재밌는 추억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쓴 건데 저열하죠. 근데 저는 이게 홍준표 후보 저열한 건 당연하고요. 이거는 당연하죠. 자서전에 쓸 얘기가 아니고 경찰 조서에 쓸 얘기예요. 이거. 경찰 조서에 써야지. 이렇게 경찰이 탁탁탁 이런 몇 모칠. 이런 이거 당했던 여성이 틀림없이 계실 텐데 지금. 굉장히 그건 모의로 끝났다고 하고 당했는지는 그 에세이는 나오지 않고요. 뭐 대략 생각하면 나 자신이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더 있을 웃긴 게 것 뭔지 같아요. 알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S대학교 그 상대 1학년이 예. 이름을 못 밝히는 게 뭐 굉장히 경제계 쪽의 거물이다 이런 아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재계의 어마어마한 거물들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말만 하고 나오는 옛날에는 이러한 강간 모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근데 지금에 와서도 홍준표 후보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건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페미니스트로서. 한겨레가 이번에 헤드라인을 돼지 발정제 딱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포르노처럼 언급을 했어요. 대선 후보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언급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 포맷 자체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이 사람을 까는 걸 빌미로 삼아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그걸 포장해서 선정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해놨단 말이에요. 저는 한겨레 기사 보고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제목이 여성으로서. 제목이 뭐냐, 홍준표 대학대 대징 문제로 성폭력 모의 뒤늦게 밝혀져.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신아 씨는 이런 그 한겨레의 이 보도 행태를 얘기했고, 저는 이 홍준표가 네.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건에서 이제 이후에 이제 그 보자 그다음에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책 나올 때 해명됐기 때문에 당시에 언론에서 문제가 안 됐다면서, 예, 요즘 문제 삼는 것을 보니 내가 이제 유력 후보가 돼가는 모양이다. 이건 아, 뭐라고 이게 하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정답님이 리플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부산 경남 쪽 방송에선 지난 지방선거 때 나온 얘기예요. 도지사 선거 때요. 그때 서울 쪽 언론에서 안 받은 거죠. 말씀해 주시는데,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는 진보 언론들이 이런 사건을 대하는데 신중하지 못하고, 그렇죠. 예, 있을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걸 저 사람을 깐다는 의미로 해서 되게 이렇게 이런 선정적인 포맷으로 저렇게 프레임 짠다는 거는 저는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홍준표 후보 비판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지만 이걸 다루는 태도도 신중해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성폭력 같은 거. 그러니까 성폭력이나 이런 그 성적인 그 사건을 보도할 때는 기사 자체나 제목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이 과연 어떤 여파를 미칠지도 한 번씩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 입에 이상한 거를 아니, 넣으니까는 막 똥 같은 얘기만 나온다 그러는데. 홍 후보는 애초에 젠더 의식이라고는 그냥 없어요. 0이야, 0. 제로. 완전 제로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인식 같은 것도 없고, 근데 토론회 때 보셨어요? 심상정 후보가 대한민국 딸들에게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내가 세 보이려고 이렇게 한 말인데 말면서 계속 하시다가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잘못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이러고 사과를 조금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사과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했다면이라고 단서를 달면서 뭐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야. 네, 그냥 뭐 왜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네. 이번 대선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사실은 한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 사회 성원들이 모두 다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보고 그 다음 실제로 도약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사건들 방금 얘기했던 한국 사회의 젠더 감수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그런 식으로 토론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해야지 이걸 자극적으로 뭐 누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 그 이상을 넘어서 예. 이야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 웃긴 게 뭐냐면은 이럴 때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거를 저 같은 사람 쓰면 똑바로 써가 이딴 걸 쓰냐 그러는데 이런 뭐 언론들 기성 언론들이 쓰면은 충분히 검증할 차원에서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지. 그렇죠. 이런 건 사실 블로그에서 다뤘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형 언론사에서 그냥 선정적으로 옐로우하게 다뤘다 이렇게 말할 거를 지금 좀 큰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아니 이건 너무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무슨 뭐 일베 같은 게시물에나 올라갈 법한 그런 프레임인데 꼭 홍 후보라서가 아니라 홍 후보 젠더 감수성 지적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건 문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딱 그 성폭력 강한 모의 뭐 이런 식으로 탁 하면서 무슨 흥미롭게 이렇게 낚시성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자세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에 5개 A님 뭐라고 말씀을 그래서 대선 아바타 보러 왔습니다라고 아주 감사하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 정말 쓰레기 같은 얘기 말고 네. 좀 표정 안 좋네요, 제가. 훈훈한 얘기로 넘어갑시다. 훈훈한 이번에 얘기. 훈훈한 뉴스 좀 들려주세요. 자, 훈훈한 이 영상이 나오는데 예. 이 영상이 뭐냐면은 이제 김정숙 씨가 누구신지 아세요? 아니 왜 정숙 씨를 몰라? 그치. 정숙 씨. 정숙 씨 알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문재인 후보 사모니 부인이시고 부인 되시는. 그다음에 김혜경 씨는 이재명 시장 후보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같이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홍남에서 지금 저기 영상에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성한 야구 감독. 그래서 이 영상을 저희가 준비한 게 뭐냐면 경선 때는 사실 어떻게 대결을 했던 거잖아요. 라이벌이었죠. 라이벌인데 끝나고 나서 저렇게 함께 다니는 모습 보면서 정말 좀 훈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팀이죠. 그렇죠.
이게 지자체장은 선거를 도와주려고 나서고 연단에 올라서 같이 악수를 한다거나 뭐 어깨동무한다 이런 걸 못 하잖아요. 네.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안 부인이. 나서는 거고 이제 가족분들이 나서고 있다는데 지금 김혜경 여사님도 있지만 안희정 예, 저희 경선 때 영상에 이제 좀 있으면 후보였던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김정숙 씨가 지난해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이제 광주에 계속 머물고 있고, 예, 전라도 책임지겠다 거의 뭐 예, 이런 그리고 분위기였죠.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일 5월 9일까지 계속 머물겠다고 하는데, 네. 저는 뭐 저런 면이 그 대통령의 그 부인으로서,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에 죄송합니다.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 퍼스트레이디 후보로서 아니 근데 정수 씨 되게 웃겼던 게 정수 씨도 비판받고 뭐 이런 부분 많이 많이 있어요. 있죠. 많이 있는데 네. 뭐였지? 트윗인가 어디다가 뭐 어디서 제가 봤는데 정수 씨가 어느 날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막 바쁘게 움직여서 어디를 가시더래요. 그래서 네. 다음 스케줄 뭐 있으세요? 그랬더니 정말 얼굴 보기 힘든 사람 만나러 간다 문재인. 일주일 만에 문재인 후보 얼굴 보러 간다고 남편 얼굴을 보러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일정이 완전히 지금 얘기해 주시네요. 러브님께서 정숙 씨 일정도 빡시더만 이렇게 빡시더만. 말씀해 아유, 그럼 지금 주시는데 대통령 아우, 후보부인들 정말 일정 뭐 사실 장난 대통령 아닙니다. 후보부인들 가족들까지 포함해 다 빡세요. 진짜로. 네. 제가 선거를 좀 여러 번 치르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후보 본인보다 배우자나 자녀들의 일정이 더 빡셀 때가 있어요. 더 촘촘해요. 왜냐하면은 더 어필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캠프들은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해서 시간표를 돌립니다. 저는 이제 그 김정숙 씨를 한번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저희 아내랑 같이 1시간 동안 있었는데, 둘이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살림 얘기. 살림 얘기 아니, 진해 얘기예요, 진해 얘기. 진해?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진해가 많아요. 그리고 김정숙 씨 그 산데도 양산에. 진해가 여자한테 그렇게 좋아요. 남자한테 좋다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도 이제 진해. 그러니까 농촌주택이잖아. 그러니까 진해가 나온다. 많이 나온다. 많이 양산도 나오는데, 그렇고. 무서워. 그래서 웬만한 여자들은 진해를 잘 그 못 속담 잡아요. 있지 않습니까? 진해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진해가 나오고 막. 저 우리- 잘 잡아요. 그 우리 아내가 빈대? 빈대구나 그건. 우리 아내가 제주도 지금 진해가 많아갖고 무섭다 막 그랬더니 김정숙 씨가 나는 그 쓰리바로 팍 잡는다 그러면서 서로 우리 제주도에는 진해가 이만하다. 경기도 진해 크기 비교하고. 크기 비교하고 그러니까 이 농촌 주택에 살던 그 여성분들은 이런 것들 뭐 진해 뭐 동물 막 이런 거 나방 이따만한 거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그래서 도대체 저 아줌마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하나 했었어요 한번. 정숙 씨, 정숙 씨라고 자꾸 부르게 되잖아요. 애칭으로 정숙 씨, 그쵸. 정숙 씨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김정숙 씨는 좀 살림이나 이런 쪽 보면 제가 이런 거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전에는 문제가 좀 됐었죠. 그 여성 문제에 대한 발언으로 애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 이 발언은 좀 문제가 됐었죠. 지금 좀 많이 달라지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대선 끝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고준빛깔님이 우리 집에도 진해 많아요. 진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진해에 물리면은 퉁퉁 부어갖고 아이들 특히 조심해야 되고. 진짜. 예. 이제 지금 나오네 이제 안희정 지사 이제 아들이 이제 허허. 계속 나오는데 잘생겼다. 멋있어. 춤도 잘 추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저런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네. 최소한 아빠가 할 수 없다면 아들이 해주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또 아빠는 안희정 지사는 도지사라서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는 저 아들이 얼마나 뿌듯할 거야. 그치. 자기의 일을 좀 대신해 주는 거. 그러니까 아빠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들이 그리고 솔직히 그냥 보면 뿌듯하네. 뿌듯해. 흐뭇하네. 흐뭇하네, 흐뭇해. 그러니까 아빠들은 괜히 원래 그런 내가 거 있잖아요. 뿌듯해.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서 막 이런 아유. 역할을 하는데 그 작년에 제 그 처가 이제 우리 애기들하고 같이 이제 외국에 배낭여행 갔는데 진짜 든든했던 게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됐는데 키가 아빠만 해요. 그러니까 보디가드 역할을 한다고 예. 내가 얼마나 뿌듯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거를 보면은 이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문제도 또 있어요.
만약에 이제 비혼이거나 네. 아니면 가족이 뭐 무슨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녀가 없다든가 그렇죠. 자녀가 예, 죽었다든가 그럴 수 있죠. 예. 아니면 사별했다든가 뭐 이혼했다든가 여러 가지 가정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정치 풍토에서는 그런 후보는 사실 정치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사실 출사표를 예. 냈을 때 딱 가부장제 그 4인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 3인 가족.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 아빠, 아들, 딸 있는 요 시스템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접근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 갖고 결혼을 안 하고 뭐 동거를 한 사람이다. 그냥 그렇죠. 뭐 이런 면을 보면은 어르신들은 되게 싫어하죠. 네.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결혼 안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인식을 갖고 이런 있는 거지. 부분에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후보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오는 게 멋있고 좋고 그렇죠. 보기 좋고 흐뭇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면의 가정의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때에 뭐 성평등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형식의 가족 형태를 꾸리고 있는 것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다 좀 성숙해졌으면 그러니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저 사람이 이혼을 했거나 아직 동거 중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그래, 그 개인의 아니거든요. 문제가 근데 실제로 지금 이혼 가정에 대한 편견의 시선 아직도 많죠, 온종한데 많아요. 좀 그런 후보자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고 예. 표를 얻게 되고 당선이 되고 이런 세상이 오면 달라졌다를 제가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지금 유튜브에서는 송충이, 바퀴벌레, 뱀, 아까 진해 얘기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진해 얘기에서 좀 벗어나서요. 지금 자료가 바뀌었네요. 예. 유승민 후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이제 딸인데 이제 기사가 어떻게 나냐면은 따님이에요. 유승민 딸 유담 남자친구 없다 국민장인 저력 과시할 거 이게 뭐냐면은 국민장애. 국민장인 되겠다? 그 아까 전 저희가 그 포카리스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왔던 얘기도 이거 비슷한 청순한 거예요. 모델이네요. 예. 따님이 아름다우시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유승민 후보가 되게 지지율이 좀 낮고 지지율이 낮고 지금 후보 흔들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 이제 그 유세 현장에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딸 유담 씨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인데 저는 정치인의 그 자녀들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다 좋고 아이디어도 괜찮다고 그래요. 왜냐면 작년 총선 때 제가 그 금태섭 의원의 네. 아들 때문에 갔어요. 금태섭 후보를 인터뷰하러 간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인터뷰하러 갔어요. 왜냐면은 금태섭 후보의 아들이 네네네. 그걸 기억납니다. 쓰고 계속 이제 SNS 활동한 거예요. 그런 젊은 박광원 친구들의 의원의 트위터 트이녀 네, 그렇죠. 따님도 굉장히 그 유명했죠. 유명했죠. 아버지를 까는 트윗을 계속 물리면서 이슈거리를 했었던 그치. 아들, 딸이 역할을 예.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익명으로 남았어요. 그쵸. 그분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외모나 이런 것보다는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네. 그 다음에 뭐 톡톡 튀는 어떤 소통의 방식을 그들 가족을 통해서 후보자가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뭐 누구 후보가 예쁘다 뭐 그 후보 딸이 예쁘다 누가 더 예쁘냐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남친 없음을 강조하신 거는 약간 이거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재산이 2억? 그렇죠. 이라고 하죠, 지금 이분이? 신고된 재산만 2억이랍니다. 부럽다. 이분이 부럽다. 지금 동국대학교 법학과에 200도 없는데 나는. 학생인데 2억이야. 그럼 이 사람은 아니 이래서 안철수 후보가 딸 재산 공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한다며 후보 등록일날 공개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 했어요. 자료 공개하지 않고 입으로만 뭐 무슨 열마가 있고 아니 세금 증빙모를 보여주든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말로 이렇게 우리 딸 저기 깨끗하다 나오네 이렇게. 저거 제가 예, 금태섭 의원 네네 금태섭 이거는 아들이구나. 예. 저게 뭐냐면은 그 지금 금태섭 의원이랑 찍은 사진이 아니라 금태섭 의원 그 사진이에요 사진 옆에서 나 지금 리플 보고 빵 터졌는데 네. 그 일본님께서 딸은 고승덕 딸이 최고였지 이름 알리는데 따라서 뭐 미안하다 막 이랬었잖아요. 나 진짜 한 번에 훅 가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시고 계시는 그쵸. 고승덕 기억이 씨. 안 나. 예. 그러니까는 아. 뭐 그것들이 20대 2억 와 저는 40대 중반인데도 통장에 없습니다. 저 30대 중반인데 2억은 뭐 200도 없어요 지금. 20은 있다 20. 20 저도 있어요. 20은 있어요. 20 있다. 20은 있어요. 아 떼부자는 우리 오늘 술 마셔요. 제가 쏠게요. 저 불금. 20만 원 있는데 세상에 뭐가 두려워. 무서울 게 없어 내가. 20만 원에서 딱 10%만 씁시다. 맞아. 2만 원씩만 4만 원이면 그렇지.
치맥. 할 수 있네, 우리. 자, 이제. 너무 웃긴 거 아니야? 네. 자. 이렇게 웃고 즐기는 사이에. 벌써 이제 대선 아바타 이제 1부 마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는 그 19대 후보들의 대선 광고가 나왔는데 그 광고와 역대 대선 CF 광고, 네. CF를 좀 모아서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보다 더 재밌어요. 예. 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요. 광고 잠깐 보신 후에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국민을 위한 정치제도는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 노예 해방을 통해 근대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된 링컨. 만일 그가 사상근무제를 실시했더라면 일자리 해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사주보다 행복한 회사. 복지임금으로 쉬어도 월급 받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 IMPT의 대선 아바타 이제 2부 순서인데요. 그 저희가 지난번에는 19대 대선 포스터, 선거 얘기했었죠? 포스터랑 그다음 예. 역대 이제 포스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저희 방송 반응 나고 좋았어요.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더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 SNS에 막 올리는 거야. 네. 네. 자기가 찾은 것들만. 네, 맞아요. 그 제일 쇼킹한 게 어떤 분이 그 옷을 벗고 애도 옷 벗고 막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어. 포스터가 있거든요. 아, 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버전 올리시는데 자, 오늘은 이제 TV 광고 편입니다. 원래 대선 TV 광고는요. 1회 60초, 1분 60초. 딱 1분, 해갖고 예. 총 30회를 할 수 있게 예,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 30회 방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넘을 수 뭐 없게 그러니까 돼 유튜브나 이런 건 상관없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TV에서. 미국보다 법이 좋아요. 네. 예, 미국은 굉장히 텔레비전 광고에 무조건 돈 몰빵으로 때려박고. 이렇게 돈 많은 쪽이 이기는 약간 그런 게임을 만들어 놨잖아요. 판을. 예. 한국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이 좀 잘 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쵸,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하나씩 바뀌어 나가면서 선거도 재미있어지면서 또 투명해지는 거죠. 자, 이번 이제 여튼 먼저 광고를 먼저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보실 영상은 뭐냐면 19대 대선 후보들,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 나온 대선 후보들의 후보들. 이번 광고입니다. 광고들. 네. 예. 한번 다 봅시다. 아시겠지만 아, 뭐 이 광고는 다 아실 거예요. 뭐. 다 아시죠? 네. 저희 원래 이 IMPT 방송은 저는 이제 다 외워 이제 네. 저 광고는. 우리 마이크 나가는 거죠? 네, 나가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후보 광고의 특징은 문재인 후보 얼굴이 이번 대선 광고의 1번, 2번 특징인데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대신 그 국민들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 국민들의 얼굴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좋긴 한데 약간 임팩트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이키가 나이키를 써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치. 그 저는 이게 노래가 너무 좋아. 이거 제가 전재수 씨의 그 정말 노래 선곡이 얘기는 이따가 또 다시 할 건데 그 대선 CF에 나오는 음악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뭐 CF 다 떠나서 이 CF 잘 좋아요. 음악이 좋아요. CF에서 이제 자, 그 지금 나오는 광고가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무서워. 첫 번부터 뭐. 그러니까 이게 위기감 조성해서 그쵸. 이렇게 막 전쟁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임팩트를 강조해서 강하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백날 팔아먹어라 북한. 그 임팩트를 강하게 그래 주려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이쪽의 메시지니까 우리끼리 그쵸. 싸우지 말자. 북한이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힘쓰는 안보 대통령 뭐 그다음에 뭐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힘센 거, 힘의 그 논리로 자꾸 하는 거. 그리고 또 뭐 말 바꾸는 사람 이렇게 스트롱맨. 네거티브 두 사람 계속 하는 거 얘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강한 지도자가 네, 맞습니다. 필요해. 이게 흥분표입니다. 흥분표. 예. 고고땡님이 위기는 자유당이 만들었지. 맞습니다. 위기는 너네가 만들었지 그러게. 그래서 저기 보면은 뭐
홍준표를 찍어야 자기네 홍찍 이렇게 세로 드림이 있잖아요. 진짜. 뭐 강한 대통령 홍찍자, 홍준표 예. 뭐, 그 뭐 이런 어른들한테 식으로. 먹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저런 자 거. 국민당은 그렇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문제는 정치다. 뭐 이거 약간 이거 칙칙해요. 이건 국민의당 당 광고 아닙니까? 정확히 찾아보면은 이게 그 이거 요번에 아닌데? 나온 게 이제 타이포 광고라서 네. 따다다다다다다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뭐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약간 능력자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안캠에 여러 가지로 지금 온라인이나 포스터나 지금 이 광고나 보면 약간 아마추어리즘이 엿보인다 이런 생각을 버릴 이거 수가 없네요. 말고 제가. 그 무슨 타이포 타이포 따다다다다다다 이 글자가 하는 거. 거거든. 근데 그거는 사실 잘 됐다고 저는 안 보는 젊은 게 사람들한테 먹혀. 아니 그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거 뛰어넘어야지 광고가. 아, 그렇지. 당연하지. 근데 저게 대선 광고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못했지. 제가 안 젊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뭐 그 안철수 후보의 광고가 그 오늘인가 나왔어요. 오늘 제일 늦게 이게 나온 국민의당 거예요. 광고예요. 예. 아니, 이것도 국민의당 광고인데 이것도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문제는 정치다. 정치 혐오라고 했나? 그런 정서에 기대는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유승민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후보의 광고인데 이거는 뭐 이제 공화와 보수부터 이렇게 먼저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교수님도다. 교수님도다. 너무 스타일. 교수님이야. 응? 교수님 학점을 그러니까 완전 교수 스타일에서 뭐 그냥 졸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후보가 나와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이런 스타일은 저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광고잖아요. 이게 1분 안에 자기의 어떤 모습과 철학을 보여주는데 그걸 말로 설명하면은 근데 또 TV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TV 토론이 유승민 필요하고 후보가 약간 스탠스가 기득권을 지키는 게 보수가 아니다 이래버려가지고 그쵸. 약간 보수층에게 표를 끌어들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재철님 문제는 철수다. 고고땡님 안철수 5년 만에 너무 늙었다. 덥다 목티. 덥다 목티. 덥다 목티라고 정당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덥다 목티. 자 우리가 이제 뭐그 아, 5번은 없어요? 저기? 심상정 후보 광고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안 나왔고,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지금 나오는 그 문재인 그림은요. 후보 광고인데 그 아니, 어쩌어쩌님이 심상정 얘기한 게 이제 메시지 뭐 이게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 광고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아니 광고는 아니에요. 저도 심상정 후보 광고를 못 봤거든요. 네, 저도 못 이 자리에서 봤거든요. 처음 보는 겁니다, 저도. 아 맞아 이건 오늘 업로드됐네요. 역시 네. 운동가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는, 노동을 옛날에. 강조하는 오늘 모습이네요. 업로드된 광고고. 네. 신상정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엊그제 토론회 때문에 많이 깠지만 왜 대단? 엄청난 언니죠. 정말 진짜 대단하네. 저는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이 여성 정치인을 제가 다 언니라고 불러요. 이거 존경의 마음을 담아. 그러니까 노동자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노동이 네. 당당한 나라. 노동이 뭐 당당한 나라라는 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그 캐치플레이를 좀 잘 나타내는 그런 광고 같아요. 나쁘지 않네요. 네, 나쁘진 오늘 않아요. 업로드 됐다고 합니다. 네, 저도 오늘 처음 근데, 봤는데 나쁘지 않네요. 그 19대 대선 후보 TV 광고를 보면은 제 생각엔 딱 그래요. 왜냐면 딱히 역대 대선 TV 광고에 비해서 뭐 탁 친다 이런 건 없어요. 튀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명작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런 건 안 보여요. 아직까지는. 뭐 네. 계속 나오겠지만은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그 뭐 그러니까 정치 후보자들의 광고, 홍보 여기에 관련돼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 유심히 지켜보거든요. 저는 네. 홍보물 딱 들어왔을 때 그 사람 컨셉 찾아보고 네. 뭐 카피 찾아보고 다 그러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커다란 이슈가 없다 보니까 다 이미지 전쟁이에요. 예. 그것이 어쩌면 이번 대선의 하나의 특징의 한 축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물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번 촛불 대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촛불 시민들의 대선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나오면은 그 촛불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그 앞으로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저께 우리 그 빅데이터에서 나왔잖아요. 자신만의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뭘 근데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식으로. 현재 예를 들면 지금 양강이라고 하는데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정책은 사실상 많이 비슷하다라는 비슷해요. 그런 네, 그렇죠. 말들이 있죠.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책이 비슷하다 보면 당연히 인물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이미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지금 혹시 헷갈릴까봐 이제 먼저 전제해두고 드릴게요. 아까 그거는 문 후보 광고는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광고고 네. 그 나왔던 거는 국민의당 광고. 네네네. 3번. 예, 그거는 이제 일단 전제해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역대 아까 전에 그 고고땡님이 아, 지금 벌써 이명박 국밥 CF는 CF를 언급하고 계시네요. 자, 나옵니다. 자, 나가봅시다. 역대 명작이죠, 이게. 여기 소리 좀 키워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거 소리 좀 사운드 좀 키워주세요. 이거는 소리 좀 들어야 됩니다. 웬일이요? 배고파? 맨날 쓰잘데기 없이 쌈박질을 하고 지랄. 에이, 우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 청계천 열어놓고 이번엔 뭐 해낼게요? 밥 더 줘? 저 광고에 지금 그거밖에 한 건이 욕쟁이 하는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리고 우리 맹박 씨가 먹방을 이거 타고났어. 뭘 먹어도 저분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근데 음식을 막 저 욕쟁이 편식하고. 할머니가 사실은 저 국밥집 할머니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저 지금 그 강남 쪽에서 그 포장마차 하고 있는데 실내 포장마차 하시는데 이게 욕은 잘 하시는데 그리고 저 때 국밥집 할머니하고 저 이명박 후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나이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 할머니는 계속 인구에 회자됐잖아요. 저 네. 광고 워낙 명작이라. 네. 솔직히 저는 적이었지만 광고 명작이었습니다, 저거. 저거는 제가 이제 왜 준비했냐면은 이 광고가 그 뭐 경험 없는 선장 뭐 이 박근혜 씨의 광고인데 네, 후보 광고죠. 광고 자료. 그 이거 광고가 나온 뒤에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거 그 예언했냐? 예언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엔치죠. 네. 뭐 근데 이제 아이고 저- 경험 없는 선장이었다 진짜. 경험 없는 선장이 저렇게 돼서 결국은 그렇죠. 나라를 말아 드신 겁니다. 그 아유. 아버지 밑에서 꽃노름만 하다가 올라가서 진짜 경험 없는 선장이었지. 진짜. 정상 선장 외교 딸내미를 정령 뭐 이런 어떻게 거 하면 어떻게 정말 하겠다는 엉망이었죠. 거야. 그렇죠. 글로벌 리더십 하는데 저분 중국어 잘못해갖고 완전 그 중국 갔다가 정말 개쪽당했었죠. 가서 뭐 외국 안 되는 외국어 맨날 하고 막 정상회담에 가서 드레스 코드도 못 맞추고 그렇죠. 오방색에 맞춰서 질문을 못 알아들어갖고 다 나는 그 못했어요. 드레스 코드가 그 최수실이 시킨 건 줄은 꿈에도 상상을 그쵸. 못했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미신 그랬을 때문인 줄은 세상에 자, 왜 그렇게 이- 촌스러운 거 입나 했네. 이거는 볼륨 올려주세요. 이거는 좀 이게 뭡니까? 2012년 문재인 후보의 출정식. 행복하십니까?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느끼십니까? 나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해주는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239번의 연설, 총 1680쪽의 연설문. 다 기억할 수 없다면 다음 세 마디만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흔들리고요. 지금 요번 방송은 훨씬 낫습니다. 요번 방송 카메라가 이렇게 안정감 있잖아요. 저는 이 광고 선택한 게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이제 문구죠. 새시대를 여는 문구. 첫 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이런 문구가 저는 아직까지도 마음에 들고 문재인. 우리가 좀 추구해야 할 근데 그런. 진짜 잘생겼다. 자, 자, 잠시만 멈춰주세요. 자, 이제 나오는 광고가 뭐냐면은 1992년 그 김영삼 후보 이제 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더 거예요? 거슬러 오는데 이거 볼륨 좀 키워주세요. 이거는 딱 자, 들으시면 알아요. 스타트. 예. 스타트. 서울 상도동 7번 상도동 7번. 이곳에서만 30년을 살아온 김영삼 후보. 김영삼 그의 새벽은 언제나 같다. 대한 뉴스. 안녕하세요. 정치 경력 40년. 몇 살이야? 그중 30년을 이곳에서 살면서 집 한 칸, 땅 한 평을 늘려본 적이 없다. 저기 이제 때로 몰려가요. 물론 이제 이러한 설정이지. 을 좋아하는 이웃들. 근데 원래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계속 뭐 다니면은 저렇게 사람 끌고 다녀. 아니, 그렇죠. 아니 저 타입이에요. 막내 아들 옆에 많이 데리고 다니는 부잣집 막내 아들 타입 있잖아요. 딱 그 타입이야. 요거 끝나고 잠깐 끊어주세요. 자, 드릴 말씀 있어서. 살 것입니다. 와, 참. 재밌었어요 이거. 와. 재밌었죠. 자, 해체 민자당 했던 그 민주자유당 맞죠? 저또 보면은 곰돌이야. 예, 곰돌이에요. 조원지. 예, 조원지 같아요. 자기 아까 상도동 7번지라고 했잖아요. 예. 네.
제가 강남초등학교 나왔거든요. 그 바로 위가 상도동 7번지예요. 저 어렸을 때 저거 봤어요 실제로? 경찰 조깅하는 거? 아저씨들이 쫙 깔려 있는데 몰랐지. 그 부근에서 왜냐하면은 제 짝꿍이 거기 7번지 살고 있어요. 거기 짝꿍네 집에 아니 그래서 놀러 다니고 보셨어요 김영삼 그 조깅하고 이러는 거? 김영삼 아저씨인지 몰랐지. 아 뛰어가요? 저렇게 사람 끌고 뛰어가요? 아유, 그러니까 몰랐는데 네. 하여튼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고 네. 특히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꼬마 동지 대장 동지라는 책이 나왔어요. 아. 옆집 꼬마. 네. 옆집 꼬마. 그 친구가 제 짝꿍이었어요. 아 진짜? 결국은 이제 결론은 요한 쌤의 그 네, 추억의 추억의. 짝꿍자랑이구나. 짝꿍자랑 지금. 짝꿍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했어요. 거야. 다음 지금 것처럼 그림자 해서요. 꼬매기님이 진짜 저 땐 뭘 해도 촌스럽다 이러는데 맞아요. 촌스럽긴 한데 저게 이미지가 네. 김영삼 대통령의 건강함 후보의 건강함 이런 걸 어떻게 이것도 볼륨 올려주세요. 이거 최종호야. 김대중 후보 네. 저처럼 든든합니다. 최불암 씨. 김대중 후보요. 본래부터 부드러운 남자예요. 내가 DJ를 선택한 이유 하버드가 알아주는 경제통이니까. 이선희 하면 제이에게, 경제 대통령 하면 DJ. 이선. 경제를 너무도 잘하는 남자. 경제도 알고 문화도 알고 노영진, 오정혜. 능합니다. 오정혜는 주례까지 가지고. 정권 교체 괜찮아요? 우리 경제 돌리도.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대통령 DJ뿐이죠. 코리아나.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2번이야. 2번. 김순리 아줌마. 든든한 경제를 그렇죠. 기호 2번 김대중. 아이디어 좋았어요. 잠시만 멈춰주세요. 저게 그 김대중 후보가 네. 당시에 이제 DJ DOC 노래도 있고 네. 그래서 했는데 되게 이제 신선하고 재밌게 그 아이디어 만들었어요. 좋았어요. 네. 예. 좀 더 그때 그 당시에는 이때 97년도잖아요. 네. 이때 97년도 98년도에는 뭐 신세대 뭐 이런 거 되게 뭐 새로운 세계 이런 게 되게 세기말이라서 그쵸. 어필이 예. 됐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IT 사업의 시작점과 이 기초를 그렇죠. 닦았죠. 그렇죠. 닦았죠. 그때 당시에 그 인터넷을 깐 것이 그치 인터넷을 그러니까 모든 그래서 지금의 모든 이 시민의식이 이게 일어나는 가능합니다. 이게 다 이렇게 된 거다.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시작이 그래서 이 민주주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바꿔나가는 민주주의 근간을 마련했다고 솔직히 진짜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맞아요. 빅픽처야 빅픽처. 어쩌어쩌님 지금은 팩스 대신 3D 프린터로 3D 프린터 3D 프린터. 자 이번 거는 처음부터 소리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온 나라가 이 고생 아닙니까? 여당 후보의 동생과 다른 후보의 아들이 만나서 추미애. 권력 지분과 합당을 결정해버렸습니다. 신한국당이 나라를 이시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노무현. 정권 재창출 사들만 소리를 치는 나서 그때 당시에 DJ가 자타가 고민하는 하버드에서도 인정한 경제통이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권이 한번 바뀌는 것을 보면 우리 정치인들도 국민들을 좀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권 연합을 실현했습니다. 누가 진짜 대통령감인가? 어떤 조사를 해봐도 자질은 DJ가 1등입니다. 그럼 결론은 간단하죠. 능력 1등. 제일 잘할 사람 뽑아서 나라를 살려야죠. 저분 요새 뭐 그게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준비된 대통령만이 경제 파탄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든든한 대통령 기호 2번 김대중. 잠시만 멈춰주세요. 진짜 선대위 계세요? 김민석 전 의원? 네. 뭐 하나 싶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얼굴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좀 저한테 묻지 마세요. 김민석 의원이 네. 이제 김민석이라고 해갖고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철새짓을 좀 해서 그때 옛날에 이제 네. 한 방에 훅 갔죠. 그쵸. 훅 가고 이제 뭐 부활은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어쩌지 해서 이제 전면에 이제 못 나오는 거고 우리 추미애 의원 정말 저 젊었을 때는 때 추미애. 저 때는 보스의 대표지만. 그런 향취가 별로 안 풍기네요. 네. 사실 어저께인가 대구백화점 연설 제가 봤는데 영상을 보고 와 끝내주더라고요. 진짜 이 보스 모두가 추미애 의원을 지금 오야붕 이렇게 부르잖아요. 별명 오야붕인데
추미애도 한 방에 훅 갔었죠? 그쵸. 그러니까 노무현 훅 갔죠, 그때. 탄핵에 했다가 이제 다시는 못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나왔어요. 이제 나와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 선택을 잘해야 돼요. 네. 그 선택을 잘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실수를 했다면 그거에 맞춰 갖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자력갱생해야죠. 추미애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거죠. 그 열심히 12년 노력했죠. 걸렸죠. 12년 동안. 자력갱생에서 지금의 이런 민주당원들의 신뢰를 얻는 오야붕이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이렇게 불리며 예. 이끌고 있는. 다음으로 뭐 넘어가도 충분히 다음은 이제 이해창 후보의 이제 TV 광고인데 조금 네, 이해창 TV 광고를 제가 이해창 후보의 TV 광고인데 노무현 대통령 되게 많이 나와. 네. 응? 왜? 소리를 키워보시면 저는 알아요. 이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네거티브 광고야. 문재인 후보가 했던 말을 해놓고 문재인이 아니고 노무현 후보. 노무현 후보가 했던 말을 해놓고 민주당하고도 손잡을 수 있고 저당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원칙 없는 사람과 단일화하고 통합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바로 거기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네거티브를 하는 거예요. 대북 퍼주기에 전형적인 네거티브. 5년을 더 고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회창이 그리고 약속한 안정적인 프레임에 일자리 250만 이해찬 노무현을 광고해줬구만. 안정적인 프레임에 저게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 프레임. 왜냐면은 저 사람 나빠요. 노무현 나빠요. 노무현 나빠요. 노무현.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노무현만 남아있어. 착한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잘못된 광고. 상대방을 광고해주는. 상대방을 광고해주는. 그러니까 네. 저도 기억이 안 났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기억이 근데 나네요. 이게 이제 제가 그 지금 방금 요한 쌤이 이제 얘기한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 제가 넣는 건데 완전 전형적인 네거티브 광고예요. 상대방 후보를 깎아내리고 상대방의 말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갖고 얘기하는 것들. 네거티브의 함정을 보여주는 광고죠. 근데 사실 까딱하다가 저런 데 빠진다. 이회창 꼴 난다. 조심해라 네거티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절대 이 광고 자체 내에서 상대방 후보의 이름을 거론한다든지 그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만 보여줘. 네. 명월만공사님께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맞아요, 댓글 맞아요. 달아주셨는데 조지레프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러면 코끼리 생각하게 되거든요. 김태식님이 이제 전 예전에 이해창을 좀 많이 지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해창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뭐 좋아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봤어요. 고든 사람으로 알려졌었죠. 아유 근데 병역에 총풍에 터져도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지지하더라고요. 요새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광고 보면서 저는 또 마음이 좀 씁쓸해지는 게 아이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녔구나. 노무현 탓하는 거. 저게 저 때부터 후보 시절부터 그랬고 그렇죠. 아니 지금 20년 전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노무현 정부가 잘못했다. 저 진보라는 이제 정의당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기서도 저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네가 나라 다 말아먹은 애들이. 자, 우리 이제 대선 TV 이제 역대 대선 TV 광고 이제 마지막 광고를 나 마지막 뭔지 알 것 같아요. 마지막 광고는 저희가 말하지 않고 영상만 명작 중에 명작이죠. 틀어주세요. 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제가 지역 감정에 맞아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신 분은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제가 검은 돈이 없어 선거를 못할 때 돼지 저금통을 보내주신 분도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국민에게만 빚진 대통령 노무현. 국민 여러분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두 번 생각하면 노무현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새 대통령 노무현. 자, 이 광고를 저는 아까 전에 제가 초기에 이제 음악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눈물이라는 광고에도 그 이미진이라는 음악이 나오고 이거는 상록수 노래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광고는 사실 이제 뭐 결국은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알리고
그 다음에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 사람, 저 후보와 나와 뭔가 연결돼 있다. 뭐 감성 자극이죠. 사실 그쵸. 광고에서 전해줄 수 있는 건 그건데 지금 다 얘기하시잖아요. 리플에서 울컥하네. 아이, 우시는 분도 계시고. 젊고 편안한 얼굴이어서 더 슬프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때 생각하면 진짜 막 울컥하지 않아요? 저 광고 생각하면? 우리 신하 씨 지금 눈물 나는 아, 거 잡고 진짜 눈물 있어요. 난다. 저 때는 정말 그 이후를, 저 때 제가 22살 일 때인데, 20살, 22살 일 때인데, 생각 못 했죠. 20년 뒤에. 그렇죠. 예, 그런 일들. 그 수많은 그 질곡들, 그런 거 생각을 못 했고, 지금까지도 사실, 구 노무현 지지자, 친노라고 불리면서 무슨 모든 문제의 원흉인 것이 그냥 돌 맞고 있잖아요. 맨날 돌 맞고 있거든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사실, 이 노무현 지지자였던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죠. 저는 이제 눈물 납니다 진짜. 그동안 한 번도 우리를 대변해주는 그런 언론도 없었고 맨날 여기서 동네 북 저기서 동네 북 터져 맨날. 그 노무현이라는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들이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로서의 최대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그 우리가 문재인 노무현 키워드가 같이 항상 가는 것처럼 그걸 뛰어넘는데 예전에 2012년에는 사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모습이 안 보였다면은 이번엔 좀 가능성이 네, 있어 그렇죠. 보여요. 그 참여정부 시즌2가 될까봐 걱정한다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그때 뭐 사실 요한님이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문재인 되면서 참여정부 시즌2 되는 거 아니야? 시즌2 되면 뭐 어때요? 시즌2는 스토리가 연결돼서 발전한다는 겁니다. 저는 특히 반복한다는 게 아니고 반복하면 시청자 다 떨어져 나가요. 그 참여정부 때 준비했던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국방계획 2030 같은 경우는 네. 그거를 계속 이어 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토론회 때 뭐 유승민이가 군 복무기간 갖고 뭐라 그랬잖아요. 원래 참여정부에서는 인력을 감축하고 그 다음에 신무기를 통해서 첨단 그 국방 그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다 무너졌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런 서서히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해 가려고 하는데 물론 힘도 많이 딸렸고 공도 그렇죠. 있고 과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저도 비난하는 부분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야 진짜 울컥하잖아요. 이 사람의 이 호소, 애정, 국민적 애정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인 것 같고 아까 훅 갔던 정치인들 얘기할 때 그걸 건드려서 나 훅 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거 건드리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예를 들어갖고 그게 무조건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참여정부 때 이런 정책을 펼치다가 뭔가에 어떤 실수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 실수를 뛰어넘는 뭔가를 해주겠다. 뭐 비전을 보여줘야지. 그 과거의 얘기를 해봤자 뭐 아니 죽은 지가 지금 언젠데 붙잡고 그거를 계속 매질을 하면서 부관 참시를 하는 인간들. 한국 정치의 비극이죠. 너무 싫고요, 진짜. 볼 때마다 울화가 치밀고 그래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생존 때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남긴 기록물을 보면서 더더욱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했습니다. 왜냐면은 참여정부의 기록물과 그때 당시의 계획, 회의록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자료를 많이 찾는 블로그인데 그때랑 이명박이랑 박근혜 정부랑 비교하면은 상상 초월. 상상 초월이죠. 그런데 저번에 토론회 때도 봤지만 이명박근혜 정권보다 그쪽을 비판하는 게 그쪽에 대해서 시비 걸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꾸 참여정부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러는 것들이 뭐 다 그러잖아요. 다. 나머지 4명 후보가 다 그러는 게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됐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지금 국민이 촛불 들어서 대통령 끌어내린 상황에서 당겨져서 치러지는 대선에 어떻게 그 전 정부를 가지고 참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MB랑 박근혜 정부의 어떤 기록물이나 이 계획들을 보면요. 정말 중고등학생 수준. 근데 그 참여정부 보면은 정말 대학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책이 모두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그렇죠. 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토론과 회의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국민과 소통. 100분 토론하고 막 그렇게 노력을 굉장히 얼마나 많이 했죠. 많이 국민들이랑 심지어 소통했습니까? 당시 문재인 이제 비서실장이셨던 때 천성산 때 제가 천성산 때 막 되게 싸우고 막 이랬거든요. 반대해서 노무현 정부의 그 조치에 대해서 반대해서 그랬는데 데모 나가고 막 이랬는데 그때
어쨌든 단식하실 때, 스님 단식하실 때 내려와서 무릎 꿇으면서 손잡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런 제스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스처가 아예 없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정도는 확 밀어버려. 그쵸. 아니, 물론 그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많이 밀어붙였어요. 많이 밀어붙였는데, 네. 결국은 제스처가 있고 어떻게 소통을 하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대통령을 자꾸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같이 가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다가 갑자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휙 올라갔지. 그런 면을 놓고 보면 다시 이제 문재인 후보나 뭐 어떤 차기 정권에서는 바뀌겠지만 박근혜 그 503님은 다른 면에서 좀 끌어내리셨어요. 다른 면에서 너무 수준. 저럴 수도 있구나. 저런 애를 저렇게 낼 수도 있구나. 저렇게 저지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바보고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끌어내린 면이 또 안티인가? 네, 약간 지능적인 안티인가? 고고땡님이 난 무엇보다 노무현이 인사기록 시스템 이지원을 직접 만들었다는 게 참 대단함. 진정한 IT 덕후 같은. 맞습니다. 네, 진정한 덕후죠. 네. 그리고 이제 명월망공사님은 이제 문 대표는 업그레이드 버전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은 뭐. 어제 제가 트위터에 그런 글 썼어요. 누가 이제는 뭐 무슨 영웅적인 누가 그런 배명훈이라는 작가님이 쓰셨더라고요. 영웅적인 무슨 히어로, 슈퍼히어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티 안 나게 사회 전반에서 상식적이고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진짜 동감한다. 저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한테 미안합니다. 뭐 바뀌면 다 될 줄 알았거든 나는. 그렇죠. 근데 안 됐어. 안 돼서 그럼요. 실망했어 제가. 실망해서 정치를 좀 혐오하게 됐고 그때 막 좀 그랬어요.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랬구나. 저는 그 생각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좀 기다려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근데 단 하나 차기 정권의 이 대통령은 좀 소통 좀 했으면 좋겠어. 백분 토론 같은 요새 인터넷 라이브 얼마나 잘 돼. 그렇지. 페이스북 라이브도 항상 하는 세상인데 대통령이 저녁에 7시쯤에 국민들이랑 얘기하는 거야. 페이스북 라이브로. 그렇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뭐 청년 문제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고 묻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경호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호상 문제로 나갈 수 없다면은 페이스북으로 하면 되잖아. 네,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옛날 시민 2.0 있었죠. 민주주의 2.0 네, 그쵸. 그 있었잖아요. 거기서 많이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정말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같이 소셜미디어가 활발한 세상에 있었다면 대박이었을 것 같아. 맨날 페이스북 라이브로 해가지고 너무 일찍 가셨어요. 페이스북 라이브하고 아프리카 TV 방송 막 하고 막 그러실 것 같아. 좀. 지금 뭐 각자의 차기 대통령 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제가 원하는 대통령상은 많지 않아요.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국민과 함께 울고 국민과 함께 웃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그 취임식 때 연설하시다가 울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감동받았거든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뭐 준비한 뭐 영상이나 지금 여러분들 다 지금 옛날 추억에 막 젖고 이러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 채팅 더 하시고 제 방송도 좀 보고. 저도 채팅하고 싶어요. 가서 노통 얘기하면서. 그렇죠. 하고 싶네요, 진짜. 그림자 꼬맹이님 마지막으로 통인시장에서 소주 한잔 할 때 슬그머니 나타나서 술값 내주고 가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런 술값은 왜 내줘요? 아니 대통령한테 술 사주면 뇌물인가? 이거 김영란법에 저촉됩니다. 김영란법에 저촉됩니다. 네. 사줄 수는 없고 같이 그냥 같이 더치 페이 하세요. 더치 페이 하시면 되고. 요새 바보주막 잘 되고 있나요? 정답님이 물어보시는데 바보주막이 이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악은 잘 돼요. 관악은 잘 되고 있습니다. 마포는 문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옮겼나? 모르겠네요. 저도 뭐 바보주막은 관악밖에 안 다녀갖고. 자, 텍스트보다 영상이 더 유권자에게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영상이 화려하고 멋지더라도 그 안에 국민을 향한 진심이 없다라면 이건 사실 사기치는 거죠.
60초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광고, 그 대선 후보의 광고를. 근데 저는 그 60초가 아니라 60년, 600년 후에도 우리 국민들한테 좀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차기 정권에서 차기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엠피터의 대선 아바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더 아이엠피터 대선 아바타. 매일 저녁 9시 당신의 아바타가 되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언젠가 끝납니다. 남의 인생을 살아주며 낭비하지 마세요. 아이폰 하나로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이 된 스티브 잡스. 그가 과중한 업무 대신 사상근무제를 알았더라면 지구인들은 더 많은 혁신의 결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혁신을 이루기 위해 쉬는 회사. 혁신을 통해 창업을 열어주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